처형 직전 조봉암은 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여 간부들은 막걸리는 주지 않고 담배만 허락하여 조봉암은 마지막으로 담배 한 개비를 천천히 피운 후 형이 집행되었다. 사법살인의 희생양 죽산 조봉암 편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59년 7월 31일까지 60세를 살았다. 조봉암은 광화군 선원면 금월리에서 가난한 농부였던 조창규의 5형제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조봉암은 창녕 조씨로 항렬상 환자 돌림을 써야 했으나 위로 두 형이 요절하여 아버지 조창규는 이후 태어난 아들들이 명이 길었으면 하여 바위 암자를 따와 셋째 아들은 수암, 넷째 아들은 봉암, 막내 아들은 용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8세인 1907년 강화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4년 후 졸업하였다. 10세인 1909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김강국 목사를 통해 민족의식과 일제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12세인 1911년 농업보습학교에 진학하였고 2년 후 졸업하였다. 14세인 1913년 조봉암은 광화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면서기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 탓에 상관 및 다른 직원과의 마찰이 잦아 19세인 1918년 공무원직을 그만두었다. 20세인 1919년 강화도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교회 청년단의 중심이 되어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주동자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하였다. 복역 중 심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한다. 21세인 1920년 상경하여 경성 YMCA 중학부에 입학하였다. 조봉암은 이곳에서 1년간 수학하면서 교사였던 월남 이상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곳에서 그는 여운영, 박헌영, 이승만, 김규식, 장면 등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YMCA 중학부 재학 시절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혐의로 평양경찰서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22세인 1921년 조봉암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중앙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였다. 정경학부 1학년 재학 중 박열 등 우리나라 동경 유학생들이 조직한 공산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에 심취하였다. 그러나 흑도회가 해체되자 그는 중앙대학을 1년 수료 후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23세인 1922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귀국하였다. 그해 10월 코핀테른의 지령을 받고 소련령 웨르흐네스크에서 열린 고려 공산당 합동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석하였다. 24세인 1923년 초 소련 공산당의 명으로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속성과에 입학하여 2년간 수학하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결핵이 걸려 귀국하였다. 25세인 1924년 조봉암은 신흥청년동맹을 결성하고 해주, 평양, 인천 등지에서 강연 활동을 하였고 이때 만난 사상적 동지인 김조이와 그해 6월 김조이의 고향집인 진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봉암은 귀국 후 신사상 연구회, 북풍회 등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두 단체가 통합한 화요회에서는 창설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26세인 1925년 4월 화요회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의 창립에 참여하여 간부가 되었고 그해 8월 모스크바로 가서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선공산당을 승인받고 돌아왔다. 그러나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근거사건인 신의주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임원들이 일제히 근거되면서 조선공산당 1차 조직이 와해되자 조봉암은 중국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12월 박헌영 등과 제2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27세인 1926년 1월 상해에서 김찬, 김다냐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해외부를 설치하였고 5월에는 만주로 건너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고 책임 비서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코민테른의 지시로 상해로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 조선 대표를 겸직하면서 상해에서 활발한 자익활동을 하였다. 28세인 1927년 조봉암은 독립운동 지도자 24명과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단체인 한국유일독립당을 조직하고 집행위원직을 맡았다. 이 무렵 조봉암의 첫사랑이었던 김이옥이 폐결핵이 걸리자 조봉암을 보고 죽어야겠다며 일본 나카사키에서 중국 상해까지 그를 보러 왔다. 당시 조봉암은 이미 김조이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김조이가 러시아에서 유학 중이어서 둘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다. 첫사랑 김이옥이 상해에 오자 둘은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듬해 딸 조호정을 낳았다.
김의옥은 결국 폐결핵으로 조봉암이 옥중에 있던 1933년 죽게 된다. 아내 김조희 역시 1931년 김봉만과 재혼하지만 1938년 조봉암이 추록한 뒤 재결합하였다. 조봉암과 김조희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 조봉암은 당시 상해에서 활동할 때 김의옥과의 동거와 그녀의 폐결핵 치료를 위해 중국 사회주의 청년단의 공금을 유용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30세인 1929년 조선 독립운동자 동맹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고 32세인 1941년에는 중국 공산당 상하이 지부 서기가 되었다. 33세인 1932년 9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평안북도 신의주 감옥에 수감되어 7년간 복역하였다. 조봉암은 신의주 감옥에서 독방에 갇혀 있었으며 혹독한 고문과 추위에 손가락 7마디가 동상으로 잘려나가는 등 엄청난 고생을 하였다. 40세인 1939년 7월 만기 출소하여 인천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부인 김조희와 재결합하여 같이 살게 된다. 당시 김조희는 재혼한 남편 김봉만과는 헤어진 상태였다. 조봉암은 일본 경찰로부터 요시찰 인물로 지정돼 일체의 대외 활동이 중지되고 지하 운동을 하였다. 추록 후 조봉암은 공식적인 자위 활동을 중단하였는데 박헌영은 이런 조봉암을 불신하였고 공산당 일각에서도 조봉암을 유유분자라며 비판하였다. 46세인 1945년 1월 해외와 비밀 연락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소감되었다가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자유의 몸이 되었다. 8월 16일 건국준비위원회 인천부 지부를 조직하였고 조선공산당과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조봉암이 일제 말기 혁명활동을 포기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다. 47세인 1946년 3월 과격한 공산주의의 회의를 느낀 조봉암은 박헌영 1인 체제의 조선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편지를 박헌영에게 쓰는데 이 편지가 주한미군 CIC 방첩대에게 빼앗긴 후 각색되어 언론에 공개되어 버렸다. 그리고 조봉암이 10일 동안 미 군정에 끌려갔다 온 이후에는 좌익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서가 그의 명의로 배포되었다. 이 일로 인해 조봉암과 박헌영은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1946년 5월 조봉암은 공산주의와 완전 결별을 선언하고 우익으로 전향하였다. 그해 6월 박헌영은 조봉암을 공산당에서 제명시켰고 조봉암은 당시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북쪽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좌우합작운동이 추진되자 조봉암은 김규식을 찾아가 동참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김규식은 공산당 활동을 했던 조봉암을 믿지 못한다며 면담을 거절하여 참여가 무산되었다. 49세인 1948년 북한과 사회주의 세력에게 변절자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인천 을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그해 7월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이 되어 과감한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그는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다. 그가 5.10 단독정부 수립 총선거에 참여 의사를 밝힌 뒤로는 좌익 세력으로부터 협박과 테러 위협에 시달렸는데 선거 기간 중 테러의 위협을 피해 민가에 은신하며 생활하기도 했다. 50세인 1949년 농림부 장관 관사 수립위에 농림부 예산을 전용하였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51세인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 부의장에 선임되었다. 그해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봉암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피난 비용을 마련해주고 북한군에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공문서 등을 불태우고 정리한 후 새벽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때 아내인 김조희는 함께 피난하지 못하여 결국 그녀는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이승만은 조봉암이 부산까지 내려오자 북에 가지 않고 여기는 왜 왔냐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53세인 1952년 8월 5일 직선제로 치러진 제1회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79만여 표를 획득하고 2등을 하여 낙선하였다. 55세인 1954년 대통령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노리고 위헌적으로 강행한 4.4.5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 결집된 범야당 연합인 호헌동지회에 참여하려 하였다. 이때 조병옥, 신익희 등은 공산당 활동을 했던 조봉암의 입당을 반대하였고 장택상, 김성수 등은 공산당 결별선언만 확실히 한다면 입당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입당은 무산되었다. 그의 입당이 거부되자 장택상 등은 호헌동지회 참여를 거부하고 다시 자유당으로 돌아갔다. 56세인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진보당 창당준비에 들어갔다. 57세인 1956년 5월 15일 진보당 창당준비 중 실시한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때 이승만의 3선을 막기 위해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민주당의 신익희와 전주에서 만나 회담을 열어 신익희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로 하였으나 회담 전날인 5월 5일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조봉암은 야권의 실질적인 대통령 단일 후보가 되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부정을 일삼는 정부 관리들과 토지 개혁의 실패로 당시 70% 이상을 차지하던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하였다. 상황이 이렇자 이승만을 위시한 자유당 세력은 관건과 정치 깡패들을 총동원하여 조봉암의 성공 등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조봉암 측은 투 개표장에 찬간이를 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이렇게 불법 선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결과 이승만의 득표수가 약 504만여 표였고 조봉암의 득표수가 약 216만여 표였다. 당시 민주당은 조봉암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느니 이승만이 3번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서 신익희 추모표를 찍을 것을 독려했고 무효표만 185만여 표가 나와 자칫했으면 이승만이 낙선할 뻔하였다. 두 차례의 대선 도전으로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의 존재가 장기 집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해 11월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에 선출되어 정당 활동을 하였다. 59세인 1958년 1월 평화통일을 비롯한 진보당의 강령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혐의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이때 검찰은 북한과 밀무역을 하던 양명산을 앞세워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았고 진보당 기밀 서류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 간첩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7월 2일 1심 재판에서 유병진 판사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의 간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조봉암에게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때 이정재를 비롯한 자유당 정치 깡패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하라고 외치며 온갖 행패를 부렸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졌고 이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9월에 열린 2심에서 양명산은 1심 때 했던 진술을 특무대의 고문과 협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라며 1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묵살되었다. 1959년 2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간첩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조봉암은 사형 선고 직후 자신을 위한 구명운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딸 조호정과 장택상 등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탄원 서명을 받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에 나섰지만 모두 허사였다. 일본에서도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조봉암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묵살되었다. 미국에서도 이승만 정권에게 조봉암 사형을 처리할 것을 계속 주문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1959년 7월 30일 변호인단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음 날인 7월 31일 오전 조봉암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이것이 한국 현대사에서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진보당 사건이다. 향년 60세였다. 처형 직전 조봉암은 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여 간부들은 막걸리는 주지 않고 담배만 허락하여 조봉암은 마지막으로 담배 한 개비를 천천히 피운 후 형이 집행되었다. 양명산은 이틀 전인 29일에 처형되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조봉암 처형에 대해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했고 언론들도 짤막하게 그의 사형 소식을 전했다. 그가 사형당하자 북한에서는 애국열사능에 그의 가묘를 설치하였고 이후 조국 통일상이 추서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조봉암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재심 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전원일치로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2020년 러시아 국가문서보관소에서 김일성이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과 대통령 선거에 관여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어 이 문건의 사실 여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죽산 조봉암의 묘는 서울 망우동 망우리 공원묘지에 있다. 묘 입구에 세워진 연보비에는 조봉암이 했던 말이 적혀 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지금까지 죽산 조봉암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